모든 언론에서 떠들어서 안 할 수가 없죠. 워낙 중요한 날이니까. 윤석열 탄핵 이후 한국의 과제, 전망, 이를 바라보는 국제적 시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시간 후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포고령 발표해서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고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시, 분 단위로 발표하고 언급하면 그 시, 분부터 윤석열은 즉시 파면되고 모든 권한이 사라집니다. 박근혜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이라고 탄핵 결정문에 기록되었습니다. 발표도 했고요. 즉 박근혜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부터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 같은 경우 각급 지휘관들이 방에 국군 통수권자 사진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바로 떼냅니다. 더 이상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튼 오늘 윤석열의 탄핵으로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헌재 결정 이후 한국이 직면할 주요 과제, 그리고 전망, 국제사회의 윤석열 내란, 계엄, 그 이유에 대한 평가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탄핵 이후 한국이 직면한 과제와 해야 할 일, 전망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가장 화급한 게 정치적 신뢰관계 회복입니다. 여야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조기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다음으로는 트럼프 터리프, 트럼프 관세죠. 이것과 지난 3개월간 리더십 부재가 야기한 우리의 경제 위기 극복과 안정화입니다. 이는 미국 위주의 수출 정책을 이제는 재고해야 합니다. 수출 다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8번째, 9번째로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보복 관세 25%를 우리나라에 부과했죠. 노골적으로 사우스 코리아를 예를 들며 언급을 했습니다. 동맹국인데 적대국보다 더하다, 이렇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현대자동차한테 31조 투자하게 서명하게 해놓고 현대차에 대해서 관세는 없다라는 식으로 연막을 피워서 가짜 뉴스가 나오게 하고 어제 발표에서는 그 내용을 싹 뺐습니다. 따라서 미국 위주의 수출 정책을 재고하고 수출 다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탄핵 찬반으로 두 동강 난 우리 사회를 하나로 보듬는 사회 통합이 절실합니다. 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루기 위한 대화, 상호 이해, 이를 통한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 갈등을 가까스로 극복해 가는 과정인데 독재 정권이 만들어낸 있지도 않는 전라도, 경상도 비하하게 하면서 지역 갈등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했던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이제
많이 아물어졌는데 탄핵 찬반으로 나라를 또 두 동강을 냈습니다. 윤석열이. 반드시 대통합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것 말고 경제적으로는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우리의 주된 산업군,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이런 산업에 집중된 구조를 넘어서서 의료 및 바이오, 제약, 인공지능,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지식중심 산업 등으로 다각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윤석열 아래 무능과 불의에 순응한 지금의 경제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청산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국방 분야에서는 미국의 USTR에서 발표했었죠. 주한미군의 지위가 전략적 유연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Strategic Flexibility, 즉 주한미군을 북한군 억지력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중국군 억지력, 즉 대만 해협으로 파병할 수도 있다라고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주한미군 지위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는 안보 공백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3년간 적대시했던 러시아, 중국과의 군사, 외교, 산업 관계를 복구해야 합니다. 이 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요. 다음은 국제사회 평가를 좀 보자면 윤석열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윤석열 탄핵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과 향후 정세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외교관계협의회 CFR이라고 그러죠. 2024년 12월 1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윤석열 탄핵이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is unlikely to disrupt the U.S.-South Korea alliance significantly, as both nations prioritize security cooperation over political turbulence. 탄핵이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지속성 강조하고 정치적 혼란에도 안보 협력은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줬습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좀 다르긴 하죠. 다음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체럼하우스의 한 연구원이 쓴 글입니다. 공식 입장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South Korea's ability to navigate such political crisis demonstrates its resilience as a democratic nation. The key to restoring international trust lies in proactive multilateral engagement. 다자주의 포럼의 주도적 참여가 신뢰 회복의 열쇠다. 이러면서 이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죠. 윤석열이가 3년간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죠. 이상한 뻘짓만 했죠. 해외 돌아다니면서. 두 부부가 해외여행 다녔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로이터 통신은 2025년 3월 17일 기사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윤석열's impeachment
who set a precedent for democratic accountability in Asia.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는 윤석열 탄핵으로 한국 정세 불안이 역내 공급망 재편, 특히 하이테크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습니다. The political uncertainty in South Korea may disrupt regional supply chains, particularly in high-tech industries. 표현했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교도통신은 참 얘들은 이기적이죠.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자,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는 한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어제 우리는 재보궐선거 결과를 봤습니다. 일례로 기초자치단체장 구도가 기존의 여야 4대1에서 1대4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극우 정치에 편승하는 정당은 반드시 소수 지역 정당으로 몰락할 겁니다. 중도층과 합리성을 갖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 집단만이 당분간 한국의 중추 세력이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집단 지성과 집단 리더십이 부각될 것입니다. 왜? 한 명한테 국가 운명을 맡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윤석열을 통해서 보았으니까요. 그런 자를 지도자로 뽑은 우리가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고 우리 역사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격이 퇴보했는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고 기억하고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권력을 잠시 내준, 권력을 잠시 잡는 그들이 누구든 간에 그들의 불의를 보면 이번처럼 다시 끌어내릴 겁니다. 그 사실을 한 줌도 안 되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국가는 당신들 소수 정치인들 것이 아닙니다. 사회 지도층 그런 게 있나요? 소수 엘리트 계층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비열하며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반국가적인지 똑똑히 우리는 윤석열을 통해서 윤석열 주변에 있는 그런 썩어빠진 인간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참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권력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 나옵니다.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국민이 권력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뜻하는 부분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삼권 분립을 규정한 다음 세 곳에 나옵니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 삼권 분립을 완전히
파헤치고 흐트러 놓은 인간이 윤석열입니다. 하지만 국회, 행정부, 사법부 전부 권력 아닙니다. 권한일 뿐입니다. 국민이 잠시 맡겨놓은 그런 행정 처리 권한입니다. 힘이 아닙니다. 권력은, 힘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